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표준은 하루에 하나씩 이상씩은 받으셨을 재난 문자에 관련한 표준입니다. 대한민국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라는 표준으로 TTA PG1103에서 표준화한 표준입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승희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재난과 재난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긴급 재난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드린 후에 해당 표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대국민 경보 서비스와 이 표준의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재난과 경보 발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11월 2일에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울릉도 쪽에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이 되었고 울릉군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실제 상황이라는 내용의 내부 메시지를 통해서 대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라 민방위 훈련이나 이태원 사건의 추모로 착각을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 울릉 알림이라는 별도의 휴대폰 앱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내용이 발송이 되었지만 앱을 설치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미수신했습니다. 이 해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는 TV로 공습 발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문자가 미발령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고는 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너머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밀집한 인파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때 외국인 사망자가 14개국에 26명에 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시간 흐름 순으로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했었습니다. 하지만 체류했었던 외국인들을 고려한 다국어 재난 문자가 아니고 한국어만 지원해주는 재난 문자가 발령을 했었고 야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으로 전송하는 지오펜싱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재난 문자를 수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2022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충북 괴산 지진과 2023년 1월 9일에 있었던 인천 강화도 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충북 괴산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1978년 지진 관리 이후에 30초 이내의 지진이 연이어 2번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 발생했던 지진보다 두 번째 발생했었던 지진이 본진으로 규모 4.1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해당하는 지진이 아래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해서 지진 긴급 재난 문자가 발령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었고요. 두 번째 지진은 인천 강화도에서 월요일 새벽 시간에 발생했었던 지진인데요. 규모 3.7에 해당하는 지진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인천 강화, 인천 옹진, 경기도 일대에 진앙 80km 내외에 있는 곳으로 긴급 수준의 재난 문자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재난 문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위급, 긴급, 안전 안내의 세 종류의 재난 문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끄실 수 없고 그다음에 소리가 같이 발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령했었던 이제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리로 밤잠을 좀 깨셨다라는 불만이 있으시긴 했지만 또 반면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난 정보가 전달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피하시거나 대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국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재난이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상청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보내는 재난 문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38조 2에 의거해서 긴급 재난 문자 발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 재난 문자는 여러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문자 메시지가 아닌 기지국에서 한 번 송출을 해서 선택한 지역에 있는 모든 기지국 내에 연결된 사용자에게 동시에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2G하고 3G 폰으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 4G하고 5G 폰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긴급 재난 문자는 2004년 12월에 처음으로 송출 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2005년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전국 송출 체계를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3G 환경에서 배터리 과다 소모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가 불가해서 현재까지는 안전 디딤돌 앱으로 3G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고 2013년 이후에 긴급 재난 문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난 이후부터 4G, 5G 이후 폰은 긴급 재난 문자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긴급 재난 문자와 관련해서 채널이 서로 국제 표준상 다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국어를 미지원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파주의보를 일부 상주했었던 외국인 선수들이 재난 전쟁에 관련한 문자가 온 걸로 오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재난 문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KBS를 통해서 이룬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재난 문자와 TV와 인터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긴급 재난 문자가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고 국민들이 선호한다라는 결과를 냈었습니다. 2020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설문을 해본 결과 2010년, 11년 기준에서는 TV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았는데 그 이후 2020년 기준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70% 가까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연령대별로도 분석을 했는데요. 60대, 7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연령대에 있어서 TV보다는 핸드폰으로 수신하는 긴급 재난 문자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의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11년부터 서비스가 시작은 2011년 자료부터 분석한 내용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긴급 재난 문자의 사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해 동안 발송했었던 재난 문자는 91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부터 사용량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5만 건 이상의 재난 문자가 발송을 해서 일부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지자체에 발령하는 규정들을 통해서 재난 문자가 약 5만 건 정도로 균일하게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 동안 발생했었던 내용을 보시면 재난 문자가 이제 많이 발송됐었던 곳이 또 코로나 환자도 많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고 국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긴급 재난 문자에 대한 또 불만들이 있으십니다. 보면은 늦게 보내서 늦게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너무 자주 보내서 약간 스팸 같다라는 불만도 계시고 나는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청에 있는 재난 문자가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부분, 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많은 외국인들한테도 재난 문자가 정상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국내 표준화가 꼭 필요하고 저희가 TTA를 통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정부 발령 시스템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행정안전부하고 기상청의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실종에 대한 재난 문자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 발령 시스템이 이동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로 정보를 발령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까지 재난 문자가 전달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 재난 문자가 약간 텍스트 위주로만 되어 있었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통신 기지국을 지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넣어주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좀 더
효과적인 재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표준에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달하는 지역도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재난 문자를 받으셔야 되는 지역에만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경보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 문자만 발송이 되는 게 아니라 TV로도 전달이 되고 또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예경보 시스템에도 재난에 대한 정보들이 전달을 합니다. 맨 앞에 설명드렸었던 그 북한의 NLL 관련한 재난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 TV로는 발령이 됐는데 재난 문자로는 발령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불편해했었거든요. 이렇게 발령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가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표준을 통해서 발령하시는 입장에서도 한 번에 전송을 했을 때 여러 매체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은 되고 있긴 하지만 다국어라든지 멀티미디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표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접해 있는 지역, 우리 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 재난 문자를 받으시는 것들을 조금 불편해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신 지역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밀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서 차세대 이동통신 5G 환경부터는 정부 발령 시스템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그 경보 발령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해당하는 표준에 담고 있습니다. 표준의 범위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범위는 우선 5G SA, 스탠드 언론망 이상부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LTE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LTE 단말 자체가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까지 모두 다 변경을 하는 데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본 표준에서는 표준의 범위를 그 5G SA 환경에 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경보 발령을 하는 다양한 그 국가 중앙부처, 지자체 이런 관련 기관들에서 재난 문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이 이동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망 그리고 또 다른 경보 채널로도 재난 문자를 보내는 부분에 대한 표준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표준에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 C, 이 C는 채널을 의미하는데요. 채널 그 MSP, 모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별, 여기서는 이제 통합 경보 게이트웨이 NAG하고 이동통신 사업자 경보 게이트웨이 MSPAG라고 표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게이트웨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에서 이걸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글자 수를 확대하고 다국어, 멀티미디어 그리고 지오펜싱이라고 특정한 재난 지역에 국한해서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캡 공통경보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이 캡에 대한 프로파일을 해당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구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해당 표준은 크게는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 모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그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통경보 프로토콜 캡의 프로파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통합경보 게이트웨이 NAG하고 이동통신 사업자 경보 게이트웨이 MSPAG 사이에 꼭 정의되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경보, 경보를 갱신하고 취소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잘 도착했는지, 에크라든지 그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수신하시는 긴급 재난 문자는 한글 90자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만들었던 이 표준에서는 90자보다 좀 더 확대해서
한글은 157자, 영어는 360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시험을 해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한글에서는 157자가 정상적으로 잘 수신을 하고 영어로는 360자가 잘 수신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확인한 내용들은 또 이동통신 사업자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곧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대국민 경보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소개하는 표준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한 곳은 미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파우즈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대국민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지자체, 주정부, 그런 각종 부족이라든지 연방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재난 정보가 있을 때 아이파우즈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그다음 매체로 이렇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매체로만 재난 정보를 보내기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누구도 재난을 대한 정보로부터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아이파우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통합 경보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여러 매체로 재난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고 관련된 표준들을 TTA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행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중앙 발령대와 지자체 발령대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긴급 재난 문자 CBS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제 요청을 해서 각각에 가지고 있었던 자체 프로토콜을 통해서 재난 문자나 방송사나 지자체에 있는 예경보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넌 스탠다드의 멀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중앙과 지자체 간에 그 연계를 하지 못하는 약간 불편함들이 존재를 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민간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 매체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표준을 통해서 이제 스탠다드 싱글 프로토콜, 이 캡이라고 하는 공통 경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ITUT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저희 국내 현황에 맞게 저희가 TTA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발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웹포털이라든지 SNS를 통한 민간 매체에도 재난 정보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표준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 이상을 받으셨을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권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표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많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표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행안부, 기상청, 경찰청 이런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함께 하고 있고요. 국내 이동통신 3사, 그다음에 단말을 제조했었던 LG전자, 삼성전자, 물론 LG전자는 이제는 단말을 제조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단말 OS를 제조하고 계시는 구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플하고도 함께 논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어떤 개발하는 업체, 학교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 애트리하고 TTA가 함께 연구를 해서 이런 산하경관 협의체를 통해서 표준에 담아야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시스템과 단말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를 하면서 표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 저희가 운영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캡이라고 하는 공통 경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재난 정보를 여기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여러 매체로 보내는 쪽에 대한 표준들이 여기 나와 있는 쪽에서 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린 표준은 여기 이동통신 사업자 쪽에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긴급 재난 문자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표준은 국내 표준만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GPP의 SA1하고 CT1 그룹에 가서도 해당하는 표준들을 국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3건의 표준을 만들어서 3GPP의 표준을 반영을 시켰고요. 이 반영한 내용이 TTA에 있는 표준에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긴급 재난 문자를
사용하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 지역을 세분화해서 조금 기존의 시, 군, 구 단위로 재난 문자가 전송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특정 동, 읍면동 단위로도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긴밀하게 이동통신 3사랑 같이 실증 서비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는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기존에는 텍스트 기반으로만 제공이 됐었는데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분들은 뭐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글씨를 모르는 학생들도 요즘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신보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인지적으로 어떤 종류의 재난이 났는지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답신 서비스라고 해서 재난이 발생한 어떤 특정 건물에 저희가 구조해야 될 요구조자가 있을 경우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함께 하고 있고, 지오펜싱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읍면동보다 더 작은 단위, 화재가 났을 때 뭐 이런데 특정한 지역 아니면은 산불과 같은 게 났을 땐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이제 포괄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각각 가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해당하는 지역만 선택을 해서 그 지역으로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지오펜싱 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뭐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요. 요즘도 재난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처럼 이제 재난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많이 마음이 쓰이는데요. 기술을 통해서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전달을 해서 국민들이 생명이라든지 재산상의 경제적인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안전한 나라, 행복하게 이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표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표준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ICT 표준 해설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기상청, 경찰청,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3사하고 구글 OS를 담당하는 또 애플이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협의된 내용을 표준에 개정을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